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패트 드레이크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 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숫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 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의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래전 작은 왕국에 무엇보다 옷차림을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탈의실에서 하루 종일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경우에 그것이 극장에 가는 것이든 아침 식사든 상관없이 왕은 최고의 직물과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사기꾼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그들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만 자들의 마음속에 교활한 계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천을 만들 수 있는 직공으로 자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확실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기꾼들은 그들의 직물이 마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꿰뚫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왕국에 나타난 놀라운 직조공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결국 그는 왕실 고문과 주제 중 어느 것이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직공을 소환하여 금으로 샤워하고 마법의 천과 금실로 최고의 드레스를 꿰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기꾼들은 모든 귀중한 재료를 가져다가 금을 가져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왕실 기계에 앉아 왕을 위해 마술 드레스를 꿰매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직물에 대한 소문이 왕국 전역에 퍼졌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드레스를 보고 싶었지만 그가 멍청하고 단순히 천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가장 현명하고 정직한 조언자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옛고문이 작업장에 왔을 때 그는 사기꾼들이 빈 기계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드레스를 들어 올리고 보이지 않는 주름을 곧게 펴고 가짜 디자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까 겁에 질린 상담원도 드레스를 본 척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노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물이 훌륭하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는 고문을 따라 직공들에게 말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빈 기계를 바라보았고 그가 실제로 어리석고 자신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왕에게 돌아가 의원보다 훨씬 더 천을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호기심이 기계에서 제거될 때까지 감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절의 전 직원들과 함께 직공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군주도 고문도 드레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직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의상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왕은 교활한 기사의 십자가를 수여하고 그들에게 궁중직공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악당 직공들은 자원에서 왕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바지를 입히고 캐미솔과 보이지 않는 카프탄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본 모든 귀족들은 의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왕에게 어떻게 갔는지 말만 했습니다. 마침내 군주는 거리로 나갔다. 피험자들은 이미 왕의 웅장한 옷차림을 보기를 바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군중에서 어린 소년이 나타나 왕이 알몸이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은이 말을 집어들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군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에 걸맞게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멘트를 여전히 지원했습니다.